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위해 저는 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도 커피를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이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놓기도 했고 언젠가는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자가 됐을 때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만을 위해 살겠다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열게 되었어요. 사실 창업을 하려면 많이 준비하고 열어야 되는데 조금은 조급하게 또 조금은 준비 없이 연 것도 맞습니다.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때 이곳의 한적한 동네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덜컥 계약을 하고 카페를 열었거든요. 당연한 소리지만 장사는 썩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장사에 좋은 목도 아니었고 주택가다 보니 다니는 사람 자체도 많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동네 분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주는 그런 조용한 카페였죠. 매출은 적다는 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별로 없어 조용하고 한적했었어요. 그날은 테이블 하나 정도에만 손님이 있어서 저도 카운터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분이 저희 가게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을 멍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주문하시겠냐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는 놀라는 얼굴을 지으시더니 저한테 명주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격정적으로 말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순식간에 울먹거리시면서 저에게 더욱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죠. 제 이름은 명주도 아닐 뿐더러 그분은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씀드렸죠. 아, 손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명주야, 명주야. 자꾸 저보고 명주라고 하시면서 저를 만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싶기도 했고요. 저기 손님, 저는 명주라는 분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왜 그래? 아직도 많이 서운해? 엄마한테 서운한 게 그렇게 많아? 네? 그 할머니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혹시 아픈 할머니신가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달래듯이 다시 말씀드렸죠. 저기 손님, 저는 명주라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손님들도 들어왔고 저는 웃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손님분들 주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 말에 할머니는 저에게 눈을 못 떼고 옆으로 피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커피 주문을 받는데 그 옆에서 저를 한참이나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요. 다른 손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저도 속으로 왜 안 가시지 생각하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주문받은 커피를 만든 후 돌아봤는데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밖을 보니 저 멀리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이제 가셨구나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하게 느껴지더군요. 당혹스러운 기분도 있었지만 왠지 슬프고 쓸쓸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딸 이름이 명주인데 기억을 못 하시나? 딸이 어디 갔길래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약간 졸려서 카운터에서 반쯤 졸고 있는데 누가 불쑥 봉지를 내미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죠. 그런데 제 앞에 그때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에는 간 말랭이가 잔뜩 든 봉지를 들고 계셨고요. 어머, 손님. 명주야, 엄마 왔다. 너 좋아하는 간말랭이 들고 왔어. 내가 너 주려고 잔뜩 해왔다. 입 심심할 때 하나씩 먹어.
다 먹으면 말하고 아무도 안 줬어. 너만 먹어. 그러면서 저한테 간말랭이 봉지를 막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곤혹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렸죠. 저기 손님,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동생 집도 까먹었어? 여기서 좀만 안으로 들어가면 명준이 집이잖아. 저는 명준이라는 분이 아들인가 생각하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아니 할머니, 명주라는 분이 따님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명주라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아드님한테 따로 연락드릴까요? 모시러 오시라고? 하지만 제 말에 할머니가 또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미워? 명주야,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니요, 저는 할머니 따님이 아니라니까요. 명주야, 그러지 마라. 엄마 마음 아프다. 너 좋아하는 거 이제 실컷 해줄게. 엄마 용서 좀 해다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명주 아니에요. 제 이름은 한지희예요. 명주가 아니라 지희요. 할머니 따님분이 아니에요, 전. 아드님 번호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프신 분 같은데 내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나 싶어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알겠다고 그러면 커피 한 잔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내가 딸이 아닌 걸 아신 건가 생각하며 일단 주문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주셨고 저는 계산도 했죠. 그렇게 할머니는 카운터 맞은편 자리에 앉으셨고 가만히 간 말레이가 든 봉지를 손에 쥐고 계셨어요. 저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신경이 쓰여 힐끗힐끗 봤는데 그분은 커피는 몇 모금만 드시고 창밖만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물품 정리하느라 창고에 갔다 왔는데 할머니는 또 안 계셨어요. 대신 카운터 위에 간말랭이 봉지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봉지를 보는데 한숨이 났습니다. 딸이 아닌데 딸로 오해하시는 것도 조금 불편했고 간말랭이도 주고 가셨지만 먹을 수도 버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간말랭이는 따로 보관을 해두었어요. 혹시 오시면 다시 돌려드려야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고 그날은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부랴부랴 가게로 갔는데 그 할머니께서 문 닫힌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좀 짠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자꾸 오시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가 다가가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커피 마시러 왔다고 급히 변명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가게 문을 열었고 준비가 안 돼서 커피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보관해둔 간말랭이를 건네드렸죠. 그 모습에 할머니가 엄청 놀란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 표정은 실망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도로 들고 가세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주라는 분 아니에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신 것 같고 일부러 정성껏 만드셨다는데 이건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냥 먹지 하시면서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손님도 놀라면서 할머니에게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저한테 묻더군요. 사장님 어머니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할머니가 더 심하게 우시는 거예요. 손님은 저를 엄청 이상하게 보고요. 마치 상황이 엄마가 딸 찾아왔는데 딸이 이 사람은 내 엄마 아니라고 모질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손님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저는 저희 엄마 아니시라고 변명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서럽게 우는 할머니를 달래드리면서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갑자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아들 손을 급하게 잡더니 명준아, 누나 찾았다. 누나 찾았어.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막 급하게 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할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알았어요, 엄마. 일단 집으로 들어가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인사를 하고 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시는 길에도 자꾸 저를 돌아보셨고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오후였어요. 그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꾸 찾아오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제 말에 그 남자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혹시 잠깐 시간 좀 되시나요?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손님도 없어서 잠깐 앉아서 그 남자분에게 할머니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대충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 알츠하이머시거든요.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요즘 자꾸 몰래 나가시려고 하세요. 산책 가자고 해놓고 몰래 도망치시고 한눈판 사이에 나가버리시거나 그래서 못 나가게 말렸는데 오늘은 간병인분 화장실 간 사이에 또 몰래 나오셨다더라고요. 여기 와야 된다면서. 그 말에 저도 말했죠. 네, 어머니가 저를 다른 분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명주라는 분하고. 그 말에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누나예요. 5년 전에 사고로 죽은.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를 사고로 죽은 딸로 착각을 하신다는 거니까요. 저희 누나도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리고 풍기는 이미지나 그런 게 좀 많이 닮으시긴 했어요. 저도 아까 뵙고 조금 놀랐거든요. 누나 생각이 나서. 아, 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누나가 죽었다는 걸 진심으로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누나 돌아가시고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알츠하이머 진단까지 받게 됐고요. 어느 부모든 자식을 먼저 잃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특히 더 그러셨어요. 하필 누나랑 마지막이 참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막판에만요. 저희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살았어요. 저한테는 좋은 조부모님이셨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참 혹독한 시부모님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누나 낳고 나서 딸 낳았다고 구박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저를 낳았고 집에서도 제가 아들이라고 좋아하고 누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대접도 안 해줬죠. 저희 어머니도 누나를 참 좋아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차별은 꽤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누나는 겉으론 씩씩해도 속에선 그게 다 쌓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정말 누나는 어머니를 잘 챙기고 잘 지냈어요. 어머니도 누나를 많이 의지했고요. 그런데 누나는 속에선 상처가 많았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터졌어요. 누나가 감을 참 좋아해서 감 말랭이도 특히 좋아했는데 엄마가 그걸 많이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거 맛있다고 자기 달라고 떼를 썼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보고 전부 다 들고 가라고 한 거예요. 누나한테 만들어 준 건데요. 평소 같으면 누나도 조카니까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워낙 조카 좋아하고 뭐든지 잘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심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양보하고 살았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조카한테까지 뺏기고 살아야 되냐고. 나는 간말랭이 하나마저도 다 양보하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남들이 보면 참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누나도 평생 쌓인 게 그거 하나로 터진 거였죠. 어머니가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것마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유치하게 구느냐 화냈고, 누나는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그때 다 얘기하고 차별받았던 거 다 기억한다고 울분을 토했어요. 어머니도 그때는 너희 누나 왜 저러냐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화내셨고, 결국 한동안 안 보고 살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별것도 아니니까 금방 화해하고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나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어머니 보러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라면 껌뻑 죽고 잘했던 누나인데 평생 마음에 쌓인 게 많았던지 한 번을 오지도 연락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누나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참 하늘도 야속하게 누나가 그때쯤 교통사고로 변을 당한 거예요. 저도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머니는 못 믿더라고요. 장난치지 말라고. 명주가 나한테 서운한 게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죽었다고 하냐고. 걔도 참 모질다고.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런 소리 말라고요. 누나 장례식까지 치렀는데도 저희 어머니 안 믿으셨어요. 누나 장례식에도 처음엔 안 오다가 마지막 날에 오셨어요. 영정사진 보고 정말 실신하기 직전까지 우셨고 그 후에 우울증이 온 건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밝으신 분인데 누나 그렇게 되곤 넋나간 사람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누나가 딸 이상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우고 연락 끊었다가 갑자기 그렇게 변을 당했으니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갑자기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셨고요. 그 후에도 말도 잘 안 하시고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어느 날 이 근처로 산책 모시고 나왔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사장님을 보신 것 같아요. 카페 안을 자꾸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커피 드시고 싶냐 해도 아니라고만 하시고 자꾸 카페만 힐끗거리시고 그러더니 며칠 뒤에 몰래 여기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가 처음 저희 카페를 찾아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보고 울먹이시며 딸 이름을 불렀던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를 딸로 착각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진심으로 누나가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분의 얼굴은 참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슬픔, 그리움, 답답함이 엉켜있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업하시는데 많이 방해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저희 집에서 좀 더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패키쳐서 죄송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을 잡았습니다. 저기요. 예? 저기 괜찮으시다면 어머니 다시 한번 이 가게 모셔오실 수 있나요? 제 말에 남자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할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는 동생에게 카운터를 잠깐 봐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남자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환히 웃으면서 마음이 급하신지 허둥지둥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뵙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셨어요. 엄마. 그 말에 할머니 굵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안으시더라고요. 비록 할머니를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정말 엄마를 꼭 아는 양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바탕 울고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저 먹으라고 홍시를 싸오셨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제 손을 계속 만지시고 저를 하염없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입을 뗐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해. 엄마한테 다 말해.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거짓말을 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 정말 괜찮으니까. 할머니 제 말에 갑자기 울먹이시더니 또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를 명준이보다 사랑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야. 너는 딸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친구 같은 존재였어. 명준이는 아들인데 너는 친구 같았어. 그래서 너한테 신경을 더 못 썼나 보다. 너도 많이 서운하다는 거 알아도 모른 척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저도 웃으며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고 나도 엄마 사랑해요. 서운한 거 다 잊었어요. 이 말씀 꼭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 괜찮으니까 이제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말라고. 알았죠? 저는 그렇게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드님에게 어머님 종종 모시고 오시라고 말했어요. 그분도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한 번씩 놀러 오셨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렸고 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들고 오셔서 저한테 꼭 주고 가시더라고요.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요. 그렇게 한 번씩 오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때는 저랑 얘기를 하다가도 여기가 어디냐며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저는 할머니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개월 정도 아예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따금씩 왜 안 오시나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싶었는데 어느 날 아드님 혼자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할머님 없이 아드님만 혼자 오셨을 때 저는 왠지 직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셔서 상을 다 치렀다고요. 저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정말 그렇다고 얘기를 들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한테도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순 없죠. 저희 누나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잘 대해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도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신 덕에 저희 어머니 훨씬 마음 편해지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오시면 좋았어요. 이렇게 가셨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저는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끼면서 조의금이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사장님께 남긴 게 있거든요. 저한테요? 예. 남자는 그러면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놀랐죠. 이게 무슨... 어머니가 누나한테 주려고 따로 모아두신 거예요. 물론 누나한테 주기 전에 누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가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이거 꼭 사장님 줘야 한다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드님 거죠. 제가 이걸 왜 받아요? 제가 할머니를 위해 따님인 척 한 건 맞지만 진짜 딸은 아니잖아요. 안에 편지가 함께 들어있어요. 꼭 받아주세요. 편지도 읽어주시고요. 저는 그럼 편지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극구 거절하자 그분은 다시 오겠다 하시며 편지만 두고 가셨어요. 저는 먹먹한 기분으로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못난 병이 들었지만 가끔 정신이 번쩍 돌아올 때가 있어요. 다시 제정신으로 들었을 때 내 앞에 있던 아가씨가 나에게 엄마라고 해주면서 따뜻하게 대해주더군요. 우리 명주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가씨 눈빛이 다정한 말투가 진짜 우리 명주 같고 내 딸 같아서 모른 척 했네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후련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리운 명주랑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못해준 엄마 노릇 해주며 살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어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나의 두 번째 딸,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진짜 딸이 아닌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고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지만 할머니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드님이 또 찾아오셔서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통장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받으면 본인도 곤란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통장을 받았고 통장 안에는 제법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금액을 보고 놀라서 거절했다가 결국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드님에게 할머니 계신 곳을 여쭤봤죠. 할머니는 따님이 먼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안치해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 휴문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속여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만 그때 할머니에게 다 괜찮다고 말씀드린 건 따님도 똑같으셨을 거라고. 따님도 어머니랑 풀지 못하고 갑자기 떠나게 되셔서 너무 마음 아프셨을 텐데 이제라도 따님과 행복하게 못다한 이야기 실컷 하셨으면 좋겠다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서 장사를 한 것도 할머니가 마침 저를 보고 따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그리고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던 것도 좋지 않은 이유로 이혼 후 외롭고 서글픈 마음도 많았는데 할머니께서도 저에게 참 많은 정과 사랑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그곳에서는 따님과 함께 늘 행복하셨으면 하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